그림 매아신. 숲길 따라 들어가면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 그림멜은 전해지는 얘기. 내 손 잡아 꿈꾸러 가자. 그림멜은 마법 같은 이야기, 별빛은 사랑의 꽃처럼 피어 용기와 희망 가슴을 채우네. 숲의 노래, 영원한 노래. 구두장이와 세 아들과 염소 이야기 로부터 마법의 식탁과 당나귀와 자루 속 몽둥이 이야기를 거쳐 곰과 여우와 꿀벌 이야기까지. 강담 구자형, 출연 강혜나, 현서, 전승, 윤재, 인범. 옛날에 한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어. 그에겐 세 아들과 한 마리의 염소가 있었는데, 아들들은 아버지의 구두수선 일을 도왔고, 염소는 젖을 그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졌지. 염소가 젖을 잘 내려면 좋은 풀을 먹여야 했기에 아들들은 돌아가며 염소를 풀밭에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 먼저 첫째 아들이 염소를 교회 묘지로 데리고 나갔어. 염소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풀을 뜯었지. 해가 저물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들이 물었어. 염소야, 배부르니? 그러자 염소가 대답했지. 나는 너무 배불러. 풀잎 하나도 더 못 먹어. 매, 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그럼 집에 가자. 하고는 염소를 우리에 묶어두었어. 아버지는 첫째에게 염소가 충분히 먹었는지 물었고, 아들은 네, 염소가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대요. 라고 말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마구간에 내려가 염소에게 물었어. 염소야, 배부르니? 그러자 염소는 이렇게 말했어. 내가 어떻게 배부르겠어? 나는 무덤 사이만 뛰어다녔고 풀잎 하나도 찾지 못했지. 매, 매. 그 말을 들은 구두장이는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벽에 걸어둔 막대기를 들고 와서는 아들을 쫓아내며 두들겨 패버렸어. 다음 날은 둘째 아들이 염소를 데리고 나갔어. 둘째는 좋은 풀밭으로 데리고 가 염소가 마음껏 먹도록 했어. 저녁이 되자 둘째가 염소에게 물었지. 염소야, 배부르니? 염소는 말했어. 나는 너무 배불러. 풀잎 하나도 더 못 먹어. 매, 매. 그래서 둘째도 염소를 우리에 묶어두고 아버지에게 염소가 배부르게 잘 먹었다고 말했지. 아버진 또다시 내려가 직접 묻기로 했어. 염소야, 배부르니? 그러자 염소가 말했지. 내가 어떻게 배부르겠어?
나는 무덤 사이만 뛰어다녔고 풀잎 하나도 찾지 못했지. 매! 매! 아버지는 또 화가 나서 둘째 아들도 막대기로 때려서 내쫓았어.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염소를 데리고 나갔어. 막내는 형들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 조심했어. 가장 좋은 풀밭을 골라 염소를 데리고 갔고 염소가 배부르게 먹도록 했지. 해질 무렵 막내가 염소에게 물었어. 염소야, 배부르니? 나는 너무 배불러. 풀잎 하나도 더 못 먹어. 매! 매! 막내는 기뻐하며 염소를 우리에 데려가 묶었고 아버지에게 염소가 실컷 먹었다고 말했어. 하지만 구두장이는 또다시 염소에게 직접 물었어. 염소야, 배부르냐? 염소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지. 내가 어떻게 배부르겠어? 나는 무덤 사이만 뛰어다녔고 풀잎 하나도 찾지 못했지. 매! 매! 그러자 아버지는 분노해서 셋째 아들까지 마구 때리며 집에서 내쫓아버렸어. 구두장이는 이번엔 자기가 직접 염소를 데리고 나갔어. 가장 좋은 풀밭 한가운데로 데려가 하루 종일 풀을 먹였지. 해질 무렵 아버지가 염소에게 물었어. 염소야, 배부르니? 나는 너무 배불러. 풀잎 하나도 더 못 먹어. 매! 매! 아버지는 염소를 우리에 데려다 묻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지. 염소야, 정말 배부르지? 그러자 염소가 또 말했어. 내가 어떻게 배부르겠어? 나는 무덤 사이만 뛰어다녔고 풀잎 하나도 찾지 못했지. 매! 매! 그 말을 듣자 아버지는 자신이 세 아들을 억울하게 내쫓은 걸 깨달았지.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면도칼을 가져와 염소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어. 그리고 매질을 하며 마을 밖으로 쫓아냈단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세 아들들은 집에서 쫓겨난 후 어떻게 됐을까? 먼저 첫째 아들은 그 후 한 목수 밑에서 견습 생활을 하게 됐어. 몇 년 동안 기술을 배운 후 첫째 아들이 목수집을 떠나려고 할 때 목수는 그에게 신기한 선물을 주었지. 바로 마법의 식탁이었어. 그 식탁에다 식탁이여 차려져라 하는 말만 하면 하얀 식탁보가 깔리고 은접시와 포크와 나이프, 붉은 포도주가 담긴 크리스탈잔,
훌륭한 음식들이 순식간에 차려지는 마법의 식탁이었지. 그는 이 식탁을 등에 지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돌았어. 숲, 여관, 어디에서든지 이 식탁에 주문을 외면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어. 어느 날, 그는 이미 손님들이 많이 들어있는 한 여관에 들렀어.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겠냐고 묻자 그가 정중하게 거절하며 말했어. 아니요. 오히려 제가 대접하죠. 그는 식탁을 방 한가운데 놓고 외쳤어. 식탁이여 차려져라! 그러자 금세 푸짐한 요리가 차려졌고 사람들이 먹고 또 먹어도 계속 새로운 음식이 나왔지.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여관 주인은 이 식탁만 가지면 부자가 되겠는데 하고 생각했어. 그래서 밤이 돼 첫째 아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진짜 식탁을 치우고 똑같이 생긴 가짜 식탁으로 바꿔치기 했지. 다음 날 아침, 첫째 아들은 속은 줄도 모르고 그 식탁을 등에 지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지.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매일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식탁이 있어요. 아버지는 기뻐하며 친척들을 모두 불렀어. 모두가 모이자 아들은 거실 한가운데 식탁을 놓고 외쳤어. 식탁이여 차려져라! 하지만 식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첫째 아들은 그제야 식탁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 친척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실망해서 돌아갔고 아버지와 첫째 아들은 다시 손에 연장을 들고 일해야 했어. 둘째 아들은 방앗간 주인 밑에서 일을 배웠어. 수업을 마치고 떠날 때 주인이 그에게 아주 특별한 당나귀 한 마리를 선물로 줬는데 바로 브리클 브릿이라는 마법의 당나귀였어. 이 당나귀는 브리클 브릿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금화를 뿜어냈지. 그는 이 당나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첫째 형이 식탁을 도난당한 바로 그 여관에 머물게 됐어. 그는 푸짐하게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할 때가 되자 말없이 마구간으로 가서 당나귀에게 외쳤지. 브리클 브릿! 그러자 당나귀는 금화를 쏟아냈고 그 양은 음식값을 전부 계산하고도 남았지. 그런데 그 모습을 여관 주인이 훔쳐봤어. 그리고 그는 밤중에 몰래 마구간으로 가서 황금 당나귀를 훔쳐가고 똑같이 생긴 평범한 당나귀로 바꿔치기 했지. 다음 날 아침, 둘째 아들은 속은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말했지.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이 황금 당나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금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온 친척들을 불렀어. 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 하얀 천을 깔고 당나귀를 데려와 그 위에 세웠지.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외쳤어. 브리클 브릿!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금화는커녕 똥 한 덩이도 나오지 않았지.
그제야 둘째 아들도 속았다는 걸 알았고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어. 결국 그는 다시 방앗간 일을 하게 됐어. 마지막으로 막내는 목공 장인에게 가서 기술을 배웠어. 수업을 마치고 떠나려 할 때 스승이 선물로 특별한 물건 하나를 주었는데 그건 바로 몽둥이가 든 자루였어. 이 자루는 평범해 보였지만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와라 하고 말하면 안에 있던 나무 몽둥이가 튀어나와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때려댔지. 그런데 막내 아들은 형들이 어떤 여관에서 자신들이 얻은 보물들을 도둑맞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 그래서 그는 형들이 들렀던 여관으로 일부러 찾아갔지. 그리고 여관에 도착하자 막내 아들은 여관 주인에게 자기에겐 형들이 가진 마법의 식탁과 당나귀보다 더욱 귀하고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자루 안에 있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은 여관 주인은 솔깃했어. 그리고 좋은 일은 항상 3번씩 온다고 생각하며 이번에도 밤에 자루를 훔치려 했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막내는 자루를 베개 밑에 숨겨두고 잠들었거든. 여관 주인이 슬쩍 자루를 당기려던 그 순간 막내가 눈을 뜨며 외쳤어.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와라! 그러자 몽둥이가 튀어나와 여관 주인에게 달려들었어.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마구 때려댔지. 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빌었고 결국 훔친 마법의 식탁과 당나귀를 모두 돌려줬어. 막내는 결국 형들이 잃어버린 마법의 식탁과 황금 당나귀를 모두 되찾았고 그것들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갔어. 세 형제와 아버지는 그 뒤로는 걱정 없이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았대. 짜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란다. 하하. 그럼 쫓겨난 염소는 어떻게 됐을까? 구두장이의 집에서 쫓겨난 염소는 그 후 여우 굴 속으로 도망쳤어. 여우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굴을 들여다보자 무시무시하게 큰 두 눈이 반짝이고 있었지. 놀란 여우는 도망쳤고 가는 길에 곰을 만났어.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하고 있어? 하고 곰이 묻자 여우가 대답했어. 내 굴 안에 끔찍한 짐승이 있어. 눈이 불처럼 빛나고 너무 무서워. 곰이 말했어. 내가 쫓아낼게. 하고 굴로 갔지만 곰도 굴 안에서 번뜩이는 눈을 보자 갑자기 겁이 나서 도망쳤어. 그때 꿀벌 한 마리가 날아왔어. 왜 그렇게 시무룩해 보여, 곰아? 곰이 대답했어. 여우굴에 무서운 짐승이 있어.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지. 꿀벌이 말했어.
나는 자꾸 하찮은 벌이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꿀벌은 곧장 여우굴로 날아가 염소의 민머리, 그러니까 구두장이가 면도칼로 밀어버린 대머리를 침으로 쏘았어. 염소는 깜짝 놀라 매매 하고 소리치며 튀어나갔고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대. 자, 그래서 이 긴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이야. 끝! 어리석은 염소 한 마리 매 울고 구두장이와 세 아들과 염소와 마법의 식탁과 당나귀와 자루 속 몽둥이와 곰과 여우와 꿀벌 이야기. 강담 구자형, 출연 강혜나, 현서, 전승, 윤재, 임범. 이제는 걱정 없어 해피엔딩이야 매매매 울던 염소 어디로 갔을까 여우도 곰도 꿀벌도 깜짝 놀랐대 세상은 요지경이야 얘들아 잘자 내일 또 만나요 동화는 끝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눌 건 그린 메르헨 오디오북 구두장이와 새 아들인데요. 구두장이 아버지랑 새 아들, 그리고 정말 말썽 많은 염소 한 마리가 나오는 그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신기한 옛날 이야기 같지만요.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거짓말 하나가 어떻게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또 섣부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결국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과정들이 꽤 흥미롭게 담겨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야기 시작이 정말 좀 황당하잖아요. 아들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염소를 진짜 잘 돌보는데 염소는 아들들한테는 배불러 더 못 먹어 해놓고선 아버지한테 가서는 풀 하나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 말은 그냥 안 듣고 염소 말만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식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동물의 말을 더 믿고 막 화를 내잖아요. 심지어 매질까지 하고 쫓아내버리죠, 새 아들을 다. 이게 그냥 오해라고만 하기엔 좀 그렇죠. 맹목적인 믿음 아니면 선입견, 이런 게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결국 본인이 직접 염소를 끌고 나가봐야 그때서야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깨닫죠. 후회에도 이미 늦었지만요. 관계에서 진짜 믿음, 소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진짜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난 아들들이 각자 흩어져서 기술을 배우고 그 스승한테서 되게 신기한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첫째는 음식에 막 차려지는 마법의 식탁. 네네, 알아서 음식이 나오는. 그리고 둘째는 그 말을 막 쏟아내는 황금 당나귀. 주문도 있었죠. 브리클브릿. 맞아요. 브리클브릿. 네. 그리고 셋째는 좀 무시무시한 건데 나쁜 사람 혼내주는 자루 속 몽둥이.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와라 하면 나오는 이 선물들이 그냥 신기하다 하고 넘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죠. 식탁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안정적인 생활. 황금 당나귀는 당연히 풍요 이런 걸 뜻할 테고, 그리고 그 몽둥이는 힘이죠. 정의를 실현하는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모든 걸 잃었던 아들들한테 꼭 필요했던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현 끝에 받은 보상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인 셈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또 가만두지 않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진짜 교활한 여관주인. 첫째 아들이 신나서 마법 식탁 자랑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똑같이 생긴 가짜랑 홀랑 바꿔치기 당하고, 둘째 아들은 황금 당나귀 덕분에 좀 여유롭게 지내나 싶었는데 또 같은 여관주인한테 쏘가서 그냥 평범한 당나귀랑 바뀌어버리고요. 근데 어떻게 같은 사람한테
같은 방식으로 또 당하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게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순진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생긴 행운에 좀 들떠서 방심했을 수도 있고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또 그런 허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잖아요. 형들이 연달아도 실패하는 걸 보면서 그냥 조심해야겠다. 이걸 넘어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뭐 이런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막내가 진짜 사이다 역할을 하죠. 형들 이야기를 다 듣고 일부러 그 여관을 찾아가잖아요. 딱 노리고. 그리고 여관 주인이 이번에도 그 자루를 실적 훔치려고 하니까 그때 딱 몽둥이야 자루에서 나와라 외쳐서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죠. 그러고 형들이 잃어버렸던 마법 식탁이랑 황금 당나귀까지 싹 다 되찾아오고요. 진짜 속 시원했어요, 그 장면은. 그렇죠. 막내는 달랐던 거죠. 형들의 실패를 그냥 불운으로 치부하지 않고 거기서 배운 거예요.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 그 몽둥이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죠. 이게 뭐 단순한 복수라기보다는 지혜와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 몽둥이로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요. 맞다. 근데 그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염소는 어떻게 됐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버지가 그 대머리로 털을 싹 밀어버리고 쫓아냈던가? 그래서 여우굴에 숨었다가? 네, 맞아요. 여우랑 곰까지 놀래주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조그만 벌 한 마리한테 그 반질반질한 대머리를 쏘여가지고 하고 도망친 뒤로는 아무도 못 봤다고. 모든 일의 시작이었는데 끝은 뭔가 좀 허무 개그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 염소의 결말은 뭐 권선징악이라고 하기엔 좀 무섭죠. 어쩌면 그 사소한 거짓말이 일으킨 그 큰 파장에 비하면 가벼운 결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이야기는 그 작은 거짓말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온갖 시련을 겪지만 각자 또 성장하고 특히 막내의 지혜 덕분에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구두장이와 새아들 이야기를 쭉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나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부르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마법적인 요소들, 근데 또 현실적인 시련들, 그리고 그걸 지혜로 극복하는 과정까지 이게 그냥 아이들 동화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여러 의미들을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막내 아들의 태도가 참 인상 깊었어요. 형들이 실패한 걸 보고 그냥 아이고 저런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교훈 삼아서 딱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상황을 제대로 읽고 대처하는 능력,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실수를 잘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